서울의 숨겨진 역사. 두 그루의 충신목이 자라던 밤섬.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밤섬. 서울의 젖줄인 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금대봉 검룡소에서 발원해 남한강을 이루며 흐르다 경기도 양수리 두물목에서 북한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드는 강입니다. 하류에 서울이라는 큰 도시를 만들고 김포 평야라는 광활하고 기름진 땅을 우리에게 안겨준 고마운 강이기도 한데, 한강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수많은 사연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송파나루가 그렇고 압구정, 마포나루, 노량진, 양화진, 행주산성 등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 단 한 곳, 가고 싶어도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한강 하류 중간쯤에 위치한 작은 섬, 밤섬이 그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 밤섬은 지금은 갯벌들과 각종 철새, 물고기들이 둥지를 틀고 살아 조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밤섬은 여의도 아래에 있으며 서강대교가 그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작은 무인도에 불과하지만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기잡이와 약초를 재배하면서 살았던 섬이기도 합니다. 밤섬이 사람이 살았던 섬인데 비해 여의도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무인도였는데, 여의도는 지금의 밤섬처럼 홍수가 나면 쉽게 잠기는 모래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의도와 밤섬은 서로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여의도를 개발하기 위해 밤섬을 무너뜨렸습니다. 여의도 개발에 필요한 흙과 모래, 자갈 등을 파내기 위해서였는데, 그때 밤섬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의 신촌 부근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무참히 파헤쳐진 밤섬은 그로부터 서서히 그 모습이 사라져가기 시작했고, 홍수가 나면 물의 힘에 의해 조금씩 자리가 옮겨져 급기야 지금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밤섬 역시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로 섬의 모양이 자주 바뀌고 있는데, 옛날 밤섬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부자였다고 합니다. 주민 대부분이 물고기 잡는 일과 누에치기, 약초 재배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인데, 내이원에서도 밤섬에서 재배하는 약초를 주로 사갔다니 주민들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나무가 많았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뽕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뽕나무 외에 거대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은행나무는 고려 말에 충신인 김주가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두 그루의 충신목이 자라던 섬. 고려 말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는데, 궁궐에는 간신배들이 들끓었고 임금은 좋은 말만 하는 간신들을 곁에 두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지내는 임금에게 이런 말을 하는 충신들도 적지 않았지만,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임금에게 직접 책망을 듣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대부분 간신들의 음모로 목숨을 잃거나 귀양을 가기 일쑤였습니다. 김주 역시 쓰러져 가는 고려의 앞날을 걱정해 임금에게 바른 소리를 했다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김주가 귀양을 간 곳이 바로 한강의 밤섬이었습니다. 한강으로 귀양을 갔다고 하니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고 서울에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방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는 밤섬은 유배지로서 손색이 없었을 것인데, 김주는 개경에서 해주로 옮겨졌다가 서해 바다를 통해 한강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밤섬에 도착했는데, 밤섬에 도착해 사방을 둘러보니 적막하기 그지없었고 당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갈대숲과 풀벌레들만이 김주를 맞이해 주었는데, 김주는 그 자리에 앉아 꼼짝하지 않고 흐르는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더 잘된 일인지도 몰라.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고려의 운명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보다는 이곳에서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야지. 이튿날 김주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섬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사방엔 맑은 한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섬 주위에는 하얀 백사장이 펼쳐졌으며 갈대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강물에 낚싯대만 들이우면 잉어과의 민물고기 인끌이, 쏘가리 따위의 물고기들이 물려 올라와 개경에서 마음 고생이 심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곳은 무릉도원이었습니다. 김주는 이 밤섬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다짐하고 밤섬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밤섬 중앙에 두 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주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유배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공양왕이 보낸 사자가 밤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주는 곧 개경으로 돌아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갈 준비를 하라. 결국 김주는 은행나무 두 그루만 심어놓고 밤섬을 떠나게 되었지만,
김주가 떠난 후에도 은행나무는 계속 자라 밤섬이 해체될 때까지 충신이란 추앙을 받으며 거목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충신이란 충신 김주가 심은 나무라는 뜻인데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서 이를 보고 돌아오던 김주는 압록강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고려를 멸하고 조선을 세웠다는 소식이었으며 이성계는 김주에게 빨리 돌아와서 자기를 도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주는 한참 동안 압록강 물만 바라보고 섰다가 자신을 따르던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 관복과 신발을 줄 터이니 너 혼자 돌아가거라. 왜 그러십니까? 이제 강만 건너면 곧 우리 땅에 닿을 텐데요. 내 나라 고려는 이미 망하지 않았느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법이니라. 돌아가거든 이 옷과 신발을 묻어 내 무덤으로 삼고 오늘을 내 제삿날로 삼으라고 일러라. 이 말을 마치고 김주는 다시 명나라 땅으로 돌아가 버렸다는데 김주의 한이 서린 밤섬에는 그가 심었다는 은행나무는커녕 조선시대에 심었다는 뽕나무조차 사라지고 없습니다. 옛날 김주가 처음 왔을 때처럼 사람의 자취는 끊어지고 갈대와 갯벌들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새들이 지저귀는 무인도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 숨겨진 역사는 두 그루의 충신목이 자라던 밤섬이었습니다.